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15K 초반대, 114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8월달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또 이 부분이 특징적인 게 조금씩 말라가면서 돈을 빨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뒤에 조정이 세 차례 나눠서 나오면서 110K까지 하락을 했고 큰 폭의 선물 포지션의 청산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뒤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이 조정의 상황을 딛고 현재는 115K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 조정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조정들은 주말과 이 사이에 나왔던 조정으로 일단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TGA 자금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전체 자산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걸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TGA 자금이 7월 말까지 500비까지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확하게 7월 말에 라인을 채우면서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TGA 자금이 채워지면은 시장에 있던 유동성이 연준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죠. 미국 재무부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충격이 오게 되고 그 영향이 자산 시장, 뭐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에도 영향을 많이 줬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500비까지 채워놓고 나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갑자기 이 TGA 자금이 또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왔다. 미국 나스닥, S&P도 안정이 왔고 코인 시장도 안정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이 TGA 자금이 많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거고요.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 TGA 자금의 움직임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단기 유동성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글로벌 M2 통화량의 유동성이 아니라 요 사이사이에 있는 단기 국지적인 유동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TGA 자금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9월 말까지 이 TGA 자금은 750비까지 채우겠다라는 베센트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9월 달까지는 변동성이 뭐 위로도 아래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보시게 되면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규모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우리가 처음 당했던 이 관세비만큼 청산이 많이 일어난 걸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게 된 거는 시장이 조금씩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조정이 많이 세게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조정이 마냥 나쁜 거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몇 가지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단 김치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코인들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온 부분이긴 한데 여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지표가 올라왔다라는 부분 변한 이 흐름이 한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 조정이 나오면서 펀딩피가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살짝 끌어올렸던 이 펀딩피가 안정이 되면서 다시 재차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안정이 되고 상승을 할 때 좋은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순 유출이 있었고 뒤에 이제 안정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유출이 없는 상황, 관망으로 돌아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락이 나왔을 때
USDT는 아닙니다. USDT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했었는데 USDC가 유난히 많이 민팅이 되면서, 즉 미국 쪽에서 민팅이 많이 되면서 이 자금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고 하락했을 때 지켜준과 동시에 누군가는 하락을 즐기면서 모아갔다.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매집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자금이 이더리움 매집으로 쓰이진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에서 아무리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도 모아가고 있었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꾸준히 미국 쪽에서는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런 변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모아가려고 하는 미국의 의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락장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하락이, 우리는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이 터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비트코인으로 한정을 하면 하락의 폭이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유입과 또 다른 세력들의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적고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을 비트코인은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크로 환경이 점점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금리 인하를 3번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고용이 무너지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긴 했지만 고용이 무너지는 지표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매크로 변수가 점점 금융 친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장이냐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시장이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이 코인 시장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는 이유는 이 시장 자체가 매크로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크립토 시장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도 많은 돈들이 해마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TGA 자금이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나 고용 침체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뷰가 좀 올라갈 거다, 상승의 뷰를 가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조정에 대해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내를 드리더라도, 전체적인 제 뷰는 비트코인이 16K일 때도 비트코인이 115K일 때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야기하는 불장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6K에서 115K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이번 사이클에 많이 올라왔는데 알트코인들도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야기하는 불장의 사이클은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오르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서서히 점점 끌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소 볼륨량 자체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유동성 확장 국면이라고 말했는데 크립토 측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테더만 놓고 봤을 때 테더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미국채를 더 많이 들고 있는 나라의 급이죠. 한국도 굉장히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나라인데 그 한국보다도 더 많이 미국채를 들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도 더 많이 중요해질 것이고, 베센트가 더 많이 키울 것이고, 그 중심에 크립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